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항상 자연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우리가 0.1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인위적으로 지구를 못 살게 구는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더 해야 될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인위적으로 자연을 우리 지구를 가공한다든지 아니면 변형시킬 노력이 아니라 친인류, 친인간 중심이 아닌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바꿔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매일같이 날씨를 전하다 보니까 이상기후, 고온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게 되거든요. 최근에도 폭우, 폭설이 있었고 다음 주에 당장 강력한 한파가 온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예년 같지 않은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문가 이야기로 듣게 되는데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가 올라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이 난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진짠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많이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후루룩 떨어져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기후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1.5도나 2도가 마지노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계속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활동이 상당히 활발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산업혁명 이후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어느 정도 지금 상승했을 것 같으세요? 평균 온도? 0.7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막 3도? 지금 딱 거의 중간 정도인데요.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까지 전 지구 평균 온도는 한 1.1도 약간 높게 지금 상승했다고 보고 있고요. 많은 과학자들이 앞으로 한 4, 5년 사이에 전 지구 평균 온도가 한 1.5도 이상으로 상승할 거다는 그런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아까 1도 올라갔을 때 뭐 이게 뭐 큰 변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큰 변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다루는 이슈잖아요. 그 한 7, 8년 전에 파리에서 그 파리 협약도 네네. 있었죠? 맞습니다. 지금 협약 시기에서 프랑스에서 파리 2015년도에 파리 협약을 우리가 맺었는데 파리 협약의 내용이 산업혁명을 대비로 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밑으로 우리가 억제하고 1.5도를 목표로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보자 이런 내용이고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파리 협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원 플래닛 서밋이라고 한 지구, 우리 하나의 지구라는 그런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것 같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주도적으로 많이 앞서가는 그런 나라라서 기후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친근한 나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파리 협약 체계에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1.5도, 2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마다 2050년 전후를 계기로 탄소 순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아주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구가 지금 열받아 있는 상태, 사람들이 너무 못 살게 굴어서 열받아 있는 상태인데 이런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럼? 더 열을 덜 받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받은 상태를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뭘 뺏어가지고 열을 내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열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좀 덜하게 줄여야 된다. 이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화석연료, 석탄이나 아니면 석유를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줄여가고 태양열, 태양광 아니면은 바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로 우리가 좀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결과도 있고 아주 좋은 목표도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너무 불편하다, 사용하기 불편하고 처음에 사용할 때 너무 많은 돈이 들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지금 해야 되나? 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조금씩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잘못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래에는 우주도 날아다니고 사람도 이제 날아다닐 수 있는 이런 기술의 발전이 있으면은 이렇게 뜨거운 지구도 어떻게든지 간에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잘못된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희망은 좋은 희망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열받은 지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도 저탄소 관련된 노력들을 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도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어린 친구들 강연을 위해서 조금 가끔씩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에너지를 줄인다 하면은 불도 끄고 아니면은 샤워도 5분 이내에 하고 그다음에 음식
채소나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왜냐면은 먼 곳에서 그 재생하고 그다음에 그 생산이 되는 그런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운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또 소모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근처에서 에너지를 줄이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잘 지키는 건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까지. 아니 우리 조명 꺼요. 이제 우리 ASMR로 갑시다. 그렇게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여서 생활에 직접 바꾸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찮아. 뭐 나 하나로 되겠어? 나중에 하면 돼. 네, 나중에 하면 되고 진짜 제일 걱정이 많이 되는 게 나 하나 가지고 뭐 이거 해가지고 크게 바뀌겠냐.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나부터 달라져야지 세상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실천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면은 지구가 아까 회복력, 그다음에 자생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몸부림치는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지구가 조금 더 나아지는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실천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퍼스트 펭귄이요? 네네. 퍼스트 레이디도 알고? First 펭귄. 펭귄이 한번 물에 뛰어들게 되면은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다른 펭귄들이 같이 쪼르륵 가잖아요.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제대로 된 그냥 과감한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뭐냐면은 만약에 펭귄이 딱 먼저 들어갔는데 뒤에 있는 펭귄이 안 들어가요. 멀뚱멀뚱?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어째 뭐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과감하고 좋은 그런 방안으로 실천을 하고 나서더라도 팔로워가 있어야지 이 첫 번째 펭귄의 퍼스트 펭귄의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펭귄들이 계속 따라가면서 모두 뒤에 있는 그런 나머지 펭귄들도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퍼스트 팔로워가 되실 수 있도록 간곡히 기대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박사님 따라서 가겠습니다. 네. 제가 좋은 방향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가 열받았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우리의 암울한 미래, 이것이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살아서 경험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꼭 제가 아니라도 제가 알고 있는 내 다음 세대는 이거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드는데요. 조금은 좀 두려워집니다. 두 분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지구가 녹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알고 배우고 또 생각하던 건데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매일같이 생각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정신이 확 뜨면서 꺼야겠다. 불도 끄고 물도 아껴 쓰고 지구를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연을 듣다 보니까 더욱더 실천을 하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뉴스를 전하면서 종종 이 몰디브가 잠긴다, 해안 도시가 위협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진짜 잠기고 있는 거예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한잔 하자. 이제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게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100년, 1000년까지 계속 있을 것 같지가 않고 우리 생애 내에서도 그런 침수가 진행되는 그런 나라들이 태평양 안에 있는 그런 섬나라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보면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거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은 분들인데 그런 피해는 다 받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기후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한편 불안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가 노력하고 있구나. 융빙수 그 이야기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지구를 구하는 게 아니고 지구가 하는 일을 우리가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그래서 어떤 희망 부호에서 같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거대한 지구의 변화에 한 개인이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세대에 온다. 내게 닥칠 문제다 생각하고 초등학생들처럼 행동하면 된다. 맞습니다. 네, 우리 배워서 알고 있는 거 많잖아요. 그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하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21세기의 교양인이다라는 생각을 서로 하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아주 풍족하게 살고 이러는 것이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새로운 상식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혜의 숲이잖아요. 숲은 우리가 보존해야 될 대상이고 같이 살아가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집을 짓겠다, 아니면 우리가 좀 편하겠다 해서 근처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애고 그러게 되면은 결국에는 공도동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자꾸 찾아보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자세로 우리가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혜의 숲. 오늘은 극지연구소 빙하환경연구본부의 본부장이신 이원상 박사님과 함께 다가오는 운명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열받은 지구, 지구의 온난화 문제는 당장 우리 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스스로 원상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도울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얻은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지혜의 숲,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